뱃살을 뺀다고 해서 복근 운동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사실 복근 운동을 한다고 해서 뱃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근 운동을 한다는 거는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해요 운동 채널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강병주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나이가 좀 있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운동, 그중에서 이제 근력 운동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의 뱃살은 다른 부위는 조금 더 슬림하신데 아랫배만 나와 있는 형태의 뱃살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피하지방형 뱃살이라고도 하는데요. 피하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먹게 되면 우리는 그 에너지를 쓰고 남은 에너지를 우리 몸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 에너지가 저장되는 형태가 체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체지방은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에너지 말고도 우리 몸에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체지방이 좀 많으면 과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체지방은 우리 몸에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배가 전체적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형태인데요. 우리 몸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피하지방이 차고 넘치게 되면 우리 몸에 지방이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까지 지방이 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간하고 췌장 같은 이제 내장에도 지방이 끼게 되는데요. 피하지방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제 정상적인 대사 과정의 일부분인데요. 우리 몸에 내장 지방이 끼는 건 비정상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이 쪘을 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질병,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지방간 같은 형태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장지방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피하지방, 내장지방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로 뱃살이 많으면 두 가지 다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장지방은 있는데 피하지방은 없고, 반대로 피하지방은 있는데 내장지방은 없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뱃살에 대해서 운동법이나 영양법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음식 조절하시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하시고, 잠 잘 주무시고, 이렇게 하면은 내장지방이 먼저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 피하지방은 서서히 빠지게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1%씩 근육량이 빠지게 되는데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점점 적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살이 찌게 되는데요. 그래서 운동은 하지 않고 먹는 건 그대로고 그러면은 이제 살이 찌는 것과 근육이 빠지는 게 동시에 일어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이 덜 끼는 팔다리는 근육이 빠지면서 가늘어지고 지방이 쌓이는 부위인 뱃살은 점점 커져서 거미형 인간 체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됩니다. 뱃살을 뺀다고 해서 복근 운동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사실 복근 운동을 한다고 해서 뱃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근 운동을 한다는 거는 복부에 있는 복직근을 운동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근육이 지방 대사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복부 근육을 열심히 해서 복부 근육이 강화돼도 뱃살이 빠지는 거랑은 무관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위 그리고 빼고 싶은 부위를 더 열심히 하는 거는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뱃살을 빼고 싶으면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하고 팔을 강하게 만들고 싶으면 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서 복근 운동만 열심히 하시는 건 안 됩니다. 복근 운동만 하는 건 뱃살을 빼는데 비효율적이고요. 운동을 통해서 뱃살을 빼고 싶으면 면적이 큰 근육을 위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방송에서 스쿼트를 많이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운동은 앉아서 하는 복근 운동인데요. 주로 복근 운동을 생각하면은 누워서 하는 복근 운동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누워서 하는 복근 운동은 정확한 자세를 만들어서 복부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동작을 무리해서 하다 보면은 척추에 부담이 많이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주로 서서 하는 복근 운동이나 앉아서 하는 복근 운동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복근 운동은요, 일단은 의자에 등받이 가까이 붙이지 마시고 걸터 앉는 형태로 앉아주시고요. 허리는 펴시고 복부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겁니다. 근데 좁힐 때 상체를 이용해서 위쪽에 있는 근육을 아래쪽으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어떤 정확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초보자분들은 이미지화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손을 대고 이 거리를 좁힌다는 느낌으로 하셔도 좋고요. 가슴에 이렇게 얹어서 할 때는 팔꿈치를 골반 쪽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해도 좋습니다. 자, 호흡은 이완할 때 들이마시고 복부 근육이 수축할 때
내쉬면 되겠습니다. 지금 형태는 이제 복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형태로 운동을 했었는데요. 그러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는 형태로 복부 근육을 자극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은 허리를 펴고 마찬가지로 걸터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가슴을 손에 대고 상체는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뒤로만 살짝 기울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보기에는 사실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체를 뒤로 살짝만 기울여도 복부 근육에 많은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허리를 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동작을 진행하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좀 복부에 힘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기울이셔도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만 움직여서 복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시기만 하면 바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리는 형태로 복부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인데요. 한쪽 다리씩 천천히 빠르게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복부 근육이 수축하는 걸 느끼면서 들어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의자를 잡아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상체가 뒤로 가지 않고 뒤로 가면은 다리를 들어 올려도 복부 근육이 수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상체를 세워서 앞에다 둔 상태에서 상체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상체를 움직이지 않고 다리만 들어 올리게 되는 형태로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배웠던 상체를 숙이는 동작까지 더해주면은 복부 근육에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제 누워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앉아서 했을 때 복부 근육에 좀 더 자극을 줄 수 있고요. 하지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동작조차도 척추에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움직임이 아예 없는 형태의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할 운동은 호흡만으로 이제 복부 근육을 자극하는 형태의 운동을 해볼 건데요. 브레이싱이라는 운동법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다리가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벽에다가 짚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허리가 바닥에 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복식 호흡이라고 하죠. 복부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호흡이 아니고 몸 전체가 크게 숨을 들여 마셨을 때 몸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호흡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복부만 이렇게 들썩이면 안 되고 또 가슴만 들썩이면 안 됩니다. 몸 전체를 사용해서 호흡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호흡을 코로 들이마셨다가 숨을 내쉬면서 복부 근육에 힘을 줄 텐데요. 이때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허리를 바닥에 최대한 붙여줍니다. 그리고 호흡을 내뱉으면서 복부 근육에 힘을 줍니다. 다시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허리가 뜨게 되고요. 다시 내쉬면서 복부 근육에 힘을 주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이미지를 하시면 좋으냐면 누군가가 내 배를 세게 때린다고 생각하시면은 흡 하면서 복부 근육에 힘을 주게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힘을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복부 근육뿐만 아니라 복부 안쪽에 있는 심부 근육, 코어 근육까지 자극을 하게 됩니다. 호흡 운동을 누워서 진행해 봤는데요. 이 운동은 누워서 했을 때 허리가 떨어졌다 붙는 이 느낌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누워서 했고요. 이 호흡법이 익숙해지시면 사실 어떤 자세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앉아서도 하실 수 있고 서서도 하실 수 있고요.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를 생각해보면 칼로리를 직접적으로 태워서 체지방을 연소시키는 거는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겠고요. 근력 운동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제가 체지방으로 저장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체지방으로 저장되기 전에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간하고 근육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간과 근육의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몸이 체지방으로 전환되기 전에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간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대신 근육을 크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육을 강화해서 근육을 크게 만들면 근육들이 에너지를 많이 태우기도 하지만 또 에너지가 체지방으로 전환되기 전에 저장을 많이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육을 많이 키우면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모두 장점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모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효과가 따로따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두 가지 모두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떤 운동이 더 효율적인가 보다는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운동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효율이 좋은 운동이라고 해도 하루 이틀 만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달리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날씬하고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날씬하잖아요. 자신에게 맞는 운동,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뱃살을 빼는 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운동에 대한 다이어트 효과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운동을 통해서 이제 건강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되어 있고요. 살이 빠지는 건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살이 빠지는 걸 기대하면서 운동을 하면은 생각보다 효과가 더디고 지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살이 빠지는 효과보다는 다른 건강이 개선되는 점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운동을 하면은 당장 오늘 하루에 컨디션이 좋아지고요. 잠도 잘 주무실 수 있게 되고 운동을 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식단을 신경 쓰게 되고 그러면서 생활 전반의 라이프 스타일이 좋아지시거든요. 살이 빠지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운동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를 느끼시면서 운동을 즐겨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거는 따라오게 되실 겁니다.